자, 진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본이 지금 극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노다마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고노담화. 고노라고 예. 하는 일본의 왠지 총리가 있었어. 고노다마라고 들렸어요. 일본 말처럼 예. 들렸어요. 고노다마? 다마? 예. 고노다마에서는 사실상 일본의 그 전범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점점 극우로 가서 최근에 일본이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독도는 일본 땅, 강제징용,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징용에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일본이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 그 K 컨텐츠, K 컬처가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애플 플러스에서 개봉한 그 파친코라는 그 작품이 정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어떤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 그러니까 구한 말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4대에 걸친 그 대하 드라마인데 그 스토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파친코라는 드라마 자체가 원래 원작은 소설이지만 그 상영되는 공간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이잖아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들을 제외한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애플 TV를 볼 거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를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웠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드라마에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의 제기를 하겠죠.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그러면 교과서가 무슨 권위를 갖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993년에 고노 일본의 관방장관이죠. 아까 제가 총리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핵심은. 근데 지금 일본이 야금야금 이것을 지금 아닌 걸로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독도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중간에 있는 까만 선이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는 거예요. 영토 영해. 여기 독도를 표시시켜 놨어. 그러면서 이것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 지금 사실은요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뭐 러시아의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 날 사안인 거죠. 남의 나라 땅을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전에 정광태 씨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자, 그렇지. 이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몇 번 정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아마 대마도가 우리나라 관할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벌을 하고 관리를 잘 했다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텐데 대마도 정벌이 좀 흐지부지된 것이 네.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어요. 동원과 그러니까 강제 연행은 엄청 많이 다르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위안부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그 성노예죠. 전시 성노예 그 동원하고 강제 연행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엄청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위안부는 조선인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강제 연행된 게 아니라 중국인, 네덜란드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단순히 한국만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이거 엄청 무식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전범 국가지만 독일은 아우슈비츠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네가 비판하지 않고 그 히틀러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수용했을 때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잊고 왜곡하고 있는다면 미래가 없는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미래에는 없는 걸로. 그렇습니까? 네. 아, 신박해요, 네. 최대리. 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다. 요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본 놈들의 그 간악한 고노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속여서 거짓말하고 데려가고 해서 소위 위안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의 논리는 한국 여성들 또는 뭐 다른 나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돈 벌러 왔다. 이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라는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시스템은 사실 사무라이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무력 집단 그 근처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매춘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매춘 공간을 만드니까 성병이 너무 많이 관리가 안 되는 거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부터 그러니까 사무라이 대장까지 모든 병사들이 다 동시에 성병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투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차라리 이걸 그러면은 군대의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위안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일본인들도 잘 알고 사무라이 역사만 봐도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조선을 침략했을 때만 사적으로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이게 지금 이 고노다마가 1993년에 나오거든요. 그 2년 전에 김학순 할머니가 나 위안부였다라고 최초의 중계를 해요. 전 세계 최초였어요, 이게. 근데 지금 위안부라고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전쟁에 여성들을 뭐 속이거나 이런 식의 강제로 데리고 가서 더 이상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게 위안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갔을 때는 사실 군수 물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면서 뭐 군복을 네. 만든다거나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속여서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종군 위안부라고 해서 군대에 동원돼서 따라다니면서 그 군인들의 그 욕정을 채우기 네. 위한 더 이상 도구로 말하지 마.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네네. 그게 1991년인데 1993년에 일본이 그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근로위안부만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구구들이 위안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다. 돈 벌러 간 거다. 이거를 지금 일본이 우리끼리 뭐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막 열 몇 개 국가에서 그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성노예를 했다는 사람 더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 여성들이 돈 벌러 왔다를 교과서에 실는 이런 행위라서 일본은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그 인권조사관 보고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apan Military Sex Slave. 그러니까는 일본 군 성노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노예라는 이 세 글자가 한국 문화 내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일본이 주장하는 위안부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그 성노예라는 표현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노예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살아계신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안부라는 것 자체가 희석시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야수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성노예라는 말을 저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 당사자인 일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그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될 지점인 거잖아요. 자,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이 일종의 폭로죠. 요거는 일종의 미투죠. 다른 의미에서 보면.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노예였다라고 나오면서 역사적 문제가 되는데 이 역사를 역진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윤석열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 윤석열은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에 굉장히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제 윤석열이 시험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얼마 전에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 뭐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맥락도 없이 일본의 반성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 과거에 좋은 적이 없었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저 과거가 언제를 말하는가에 따라서 엄청 무서운 표현이죠. 1905년이 될 수도 있고 1915년이 될 수도 있고 1950년, 60년, 70년 다 시기별로 쪼개봐도 도대체 언제가 좋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이 윤석열 자체가요 맥락 없이 뭐 후쿠시마엔 폭발이 없었다 같은 일본 편들어주게 하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문 대통령처럼 할 수 있나? 나는 못한다고 보거든. 일본이 별 짓을 해도 한국같이 일본하고 대등한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계속 반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건 일부의 주장일 뿐이고 뭐 이렇게 가버린다면 일본 놈들은 윤석열 등이 없고 기세 등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난 이렇게 봅니다. 친일파의 아들이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었는데 뭘 더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팬맨이나 리틀보이 맞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잊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사실은 역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아 거거든요. 근데 팬맨이나 리틀보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 뭔 말인가? 우리 엄마는 못 알아먹어. 일본에 떨어뜨린 미국의 원자폭탄. 두방. 처음에 갔던 게 리틀보이, 좀 작은 거.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뚱뚱한 놈. 팬맨. 팬맨을 떨어뜨린 거예요. 한번 더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역시 구구. 아 이거 우적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 일반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과부에 정밀 타겟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일본의 그 해당 부처만 네. 오케이 음. 공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일본 놈들 진짜 대단하네요.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 우리 땅이고 한국이 강제 점유하고 있고 위안부는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다. 그들이 돈 벌려고 왔다. 에라이 양아치 새끼들아 진짜.